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검토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당이 적극 지원에 나선 겁니다. 내일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누가 이재명을 이길 후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개 속 판세 속에 각 캠프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최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정책의총,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라고요. 네, 대장동 방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듭 강조했던 부동산 대개혁 법안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으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도록 하는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현행 20에서 25%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최대 50%까지 올리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또 민간이익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법안의 당론 채택을 논의했는데요. 조금 전 결과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로는 당론 채택이 유력해 보였는데요. 오늘 의총 결과 일단 대장동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우선 입법 과제라고 정리했습니다. 입법을 예고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앞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100%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내내 국민의힘이 공격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의총에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집중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일 정책 화두를 던지며 의제 선점에 나선 이재명 후보 오늘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논의했고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내일은 야당 텃밭인 대구를 찾아 취약지 공략에 나섭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장에서는 누가 이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안개 속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될지 모르겠다,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과연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인지 해석은 분분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투표는 모바일과 ARS로 진행하는 당원 투표와 전화 면접으로 하는 일반 여론조사가 각각 절반씩 반영됩니다. 나흘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경선 투표는 잠시 뒤 오후 5시에 마감하는데요. 특히 57만여 명에 이르는 당원들 투표율은 60%를 돌파해 최종 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는 일찌감치 결속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선거 후가 더 중요합니다. 화학적 결합은커녕 갈수록 결속력이 저하되는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당의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단합하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고 흩어지면 우리는 각계격파 당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막판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후보의 본거지였던 경기 지역 시장을 훑으며 다시 한번 정권 교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용기 내서 이렇게 버티시는 거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짠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이분들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경기 지역 당원들과 만나 승리를 자신하며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홍준표를 향해서 볼지 상대 후보를 향해서 볼지 않습니다. 경기도 장압에서 잡으려면 경기도가 주축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가 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고요.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임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며 당심 끌어모으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내일 오후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